자녀가 시험을 망하게 되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니, 맨날 공부하러 나간다면서 그동안 뭘 하고 돌아다닌 거야? 아니면 학원이 못 가르치나? 그것도 아니면 공부하는 방법이 잘못된 건가? 아니, 공부할 때 필요한 것도 다 해줬는데 왜 결과가 이래? 이런 생각이 한꺼번에 들면서 마음이 굉장히 복잡하실 겁니다. 실망스럽고 답답하고 화도 나다 보니 홧김에 아이에게 감정 섞인 말을 뱉어내기도 하는데요. 아무리 속상하셔도 절대 하시면 안 되는 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너는 항상 이런 식이야. 맨날 한다 한다 해놓고 왜 이것밖에 못해? 이렇게 나무라고 책임을 묻는 말입니다. 두 번째, 누구는 몇 점 받았다더라. 네 친구는 이번에 1등급 나올 것 같다는데 똑같은 내용을 배웠는데 왜 너는 그러니? 이렇게 주변 학생들과 비교하는 말입니다. 세 번째, 이런 식으로 할 거면 그냥 공부하지 마. 학원도 다 끊어. 다 때려쳐. 이런 식으로 아이가 지금까지 해온 노력을 완전히 부정하는 말입니다. 물론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정신 차리라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 저도 다 압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은 아이에게 반성의 계기를 주기보다는 오히려 상처가 되거나 공부에 대한 의욕을 더 깎아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라는 뜻은 아닙니다. 시험을 망쳤을 때 진짜 중요한 건 혼내는 게 아니라 시험지를 제대로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험이 끝난 뒤에 본인께서 아이와 어떻게 대화해야 하는지, 그리고 시험지를 어떻게 분석해야 다음 시험에서 점수를 만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험지를 꺼냈다면 점수부터 보지 마세요. 많은 부모님들이 시험지를 받자마자 제일 먼저 점수를 보고 그 다음에는 틀린 개수를 보고 바로 표정이 굳어집니다. 그 순간 아이도 압니다. 이제 혼나겠구나. 그러면 아이는 시험지를 같이 분석하려고 하기보다 방어적으로 변합니다. 몰라. 그냥 실수했어. 다음에 잘하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대화가 끊겨버립니다. 그래서 첫 마디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시험 보느라 고생했어. 점수 때문에 혼내려는 게 아니라 뭐가 부족했는지 같이 보려고 해. 이 한마디만 해도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한결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는 틀린 문제를 크게 지금 말씀드리는 세 가지로 나눠서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몰라서 틀린 문제입니다. 개념 자체를 몰랐거나 배운 내용이지만 문제에 적용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이런 문제는 단순히 다음부터 조심해 라고 말한다고 그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개념부터 다시 잡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학에서 방정식 문제를 틀렸다면 그 문제 하나만 다시 풀게 할 것이 아니라 아이가 등식의 성질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식을 세우는 과정에서 막히는지 아니면 계산해서 막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알고는 있는데 실수한 문제입니다. 부호를 잘못 봤다거나 계산을 급하게 했다거나 조건을 하나 빼먹은 경우입니다. 이때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너는 왜 맨날 실수하냐?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아이는 그냥 본인이 덤벙댄다고만 생각합니다. 실수도 종류를 나눠야 합니다. 계산 실수인지, 문제 조건을 안 읽은 건지, 풀이 과정을 너무 생략하다 보니 틀린 건지, 시간에 쫓겨서 급하게 푼 건지 이런 것들을 봐야 합니다. 실수는 성격 문제가 아니라 습관 문제입니다. 습관은 분석하고 반복하면 무조건 고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간이 부족해서 틀린 문제입니다. 시험지를 보면 뒤쪽 문제를 거의 못 풀었거나 쉬운 문제에서도 풀이가 급하게 푸느라 끊겨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실력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시간 배분 훈련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는 문제를 많이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해진 시간 안에 푸는 연습이 제일 필요합니다. 특히 수학은 집에서 풀 때는 맞추는데 시험장에서 틀리는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집에서는 시간이 충분하고 막히면 다시 생각할 수 있지만 시험장에서는 긴장감과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험 분석을 할 때에는 맞았다, 틀렸다 이런 걸로만 보면 안 됩니다. 이 문제를 왜 틀렸는지, 개념이 부족한 건 아닌지, 유형 연습이 부족한 건지, 계산 실수인지, 시간 배분이 문제인지, 문제 해석을 잘못한 건지 이렇게 원인을 정확하게 나눠야 합니다. 여기서 부모님께서 아이들에게 물으시면 좋은 질문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아예 몰랐던 거야? 아니면 풀 수 있는데 틀린 거야? 혹은 풀이 과정을 보면 어디서 막힌 것 같아? 혹은 시험을 볼 때 시간이 많이 부족했어? 아니면 비슷한 문제를 다시 풀면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반대로 절대 이렇게 물어보시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걸 왜 틀렸어? 왜 이런 걸 몰라?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 제대로 안 듣고 도대체 뭐 했어? 이런 질문은 답을 찾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아이 입장에서는 추궁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면 아이는 진짜 원인을 말하지 않고 그냥 대화를 피하려고만 합니다. 시험지 분석의 목적은 아이를 혼내는 것이 아니라 다음 시험에서 점수를 올리려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지를 볼 때는 꼭 이 관점을 봐주셔야 합니다. 이번 시험에서 네가 못한 부분을 찾는 게 아니라 다음 시험에서 올릴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거야.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분석한 뒤에는 너무 거창한 계획을 세우지 마세요. 많은 부모님들이 시험을 망치면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매일 3시간씩 수학해. 너 이제 앞으로 핸드폰 압수야. 학원 더 늘릴 거니까 알아서 해. 물론 어느 정도 변화는 필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감당할 수 없는 계획은 며칠 못 가서 바로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는 또 다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역시 난 안 되는구나. 그래서 다음 시험을 준비할 때는 딱 3가지만 정하시면 됩니다. 이번 시험에서 가장 많이 틀린 단원 하나, 가장 자주 나온 실수 유형 하나, 다음 시험 전까지 반드시 바꿀 공부 습관 하나. 예를 들어 수학 시험을 망쳤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시험에는 함수 단원에서 많이 틀렸네. 특히 그래프 해석 문제에서 실수가 많았구나. 그러면 다음 시험 전까지 그래프 문제를 풀 때 조건에 밑줄 그는 습관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볼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하셔야 합니다. 열심히 해라. 너 정신 차려. 다음엔 제대로 잘 봐. 이런 말은 듣기에는 맞는 말 같을지 모르지만 아이가 실제로 뭘 해야 하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건 막연한 다짐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과 행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해주셔야 할 말이 있습니다. 이번 시험이 너의 전부를 결정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그냥 넘기면 같은 실수가 반복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우리 같이 원인을 찾아보자. 이 말은 아이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시험을 가볍게 넘기지 않게 해줍니다. 시험을 망친 아이에게 필요한 건 비난이 아닙니다. 비교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포기도 아닙니다.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건 내가 어디서 틀렸는지 정확하게 알고 다음에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감정을 조금만 누르시고 시험지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대화를 이끌어 주신다면 아이도 훨씬 덜 상처받고 다음 시험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수학은 시험지에 아이의 약점이 정확하게 드러나는 과목입니다. 풀이 과정을 보면 아이가 개념을 모르는지, 식을 못 세우는지, 계산에서 흔들리는지, 문제를 잘못 읽는지 어느 정도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께서 직접 분석이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이가 푼 수학 시험지를 그냥 보고 점수만 매기지 마시고 풀이 과정을 보이게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세요. 제가 어떤 유형에서 막혔는지, 어떤 부분에서 먼저 보완해야 하는지 한번 분석해드리고 다음 시험을 위해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무료로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번호는 영상 설명란에 고정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시험을 망친 순간 아이에게 끝이 아니라 공부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녀의 시험지를 보실 때는 점수보다 먼저 아이가 어디서 막혔는지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치동 장선생 장대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